안녕하세요. 창가학회 초대 회장은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이신데요. 마키구치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교육자이자 신앙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흑백 사진 속에 엄숙한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키구치 선생님은 당시 영향력 있던 지리학자이자 민중교육의 선구자, 교육 저널리스트,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셨죠.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몰랐던 것도 있네요. 마키구치 선생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창가학회 창립의 정신을 아는 것과 같을 텐데요. 그럼 창가의 아버지 마키구치 선생님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1893년 홋카이도의 한 초등학교엔 이제 막 부임한 22살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눈이 내리는 날이면 등교하는 아이들을 마중하러 가고 몸이 약한 아이는 직접 업어서 등하교를 돕고 추운 날엔 물을 데워 아이들의 튼손을 보살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애로 지도하며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 텄죠. 이러한 경험은 훗날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에 있다는 창가 교육학 체계를 낳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1903년에는 인생 지리학을 편찬해 사람과 땅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자연과의 공생,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각에선 새로운 세계관까지 강조하셨는데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인간의 초점을 맞춘 깊은 인권의식의 관점이 담겨 있었죠. 이 밖에도 여성 교육을 위해 통신 강좌를 기획하고 기관지를 편집하는 교육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셨는데요. 이처럼 민중교육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1920년 도쿄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던 중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찾아온 도다 조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928년 마키구치 선생님은 니찌렌 대성인 불법을 만났는데요. 57세 입신의 위대한 불멸의 광포 역사를 만드신 거죠. 입신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일생일대의 결심으로 드디어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보니 니찌렌 대성인의 말씀이 내 생활이 될 정도로 수긍하게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에 감싸여 60년 동안 고수한 생활법을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인생의 행복이 가치 창조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에 니찌렌 대성인 불법을 바탕으로 사회와 개인의 행복을 함께 실현하는 최고의 가치 창조인 광선유포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또한 제자 도다 조세이와 함께 교육학의 목적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1930년 11월 18일 창가 교육학 체계 제1권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날은 훗날 이케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학회 창립 기념일이 됐죠. 마키구치 선생님은 1941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절복과 좌담회에 정열적으로 임하며 학회 활동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좌담회를 소중히 여기셨는데요. 불법의 법리를 생활에서 증명하고 체험을 이야기하는 민중의 환희찬 모임인 좌담회를 통해 대성인 불법의 참된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신 것이었죠. 하지만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부 정부는 사상을 통제하는 압박을 학회에도 가해오는데요. 당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943년 7월 6일 호교 활동을 위해 시모다를 찾은 마키구치 선생님은 전날의 활동 후 평온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형사의 갑작스러운 면회 요청에 경찰서로 연행됐고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라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같은 날 도다 선생님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치안유지법과 불경죄는 군부 정부가 전쟁을 위해 사상을 통제하며 만든 악법이었죠. 신찰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후 약 한 달 반에 걸친 취조를 받고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셨습니다. 1.5평의 볕도 잘 들지 않는 독방에서 1년이 넘어 겪어야 했던 혹독한 옥중투쟁은 500일에 이르렀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가혹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교도관을 절복하고 검사에게 가치론을 설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어서를 배독하셨습니다.
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00년 전과 그 후의 학자들이 바라보기만 할 뿐 손도 대지 못한 가치론을 내가 저술하고 법화경의 신앙에 결부시키고 수천 명이 실증을 나타낸 모습을 보고 나도 놀랐소. 그러므로 삼장사마가 붕괴하는 것은 당연하며 경문에 나타난 그대로이요.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관찰한 긍지와 확신이 넘치셨죠. 그렇게 다음 해인 1944년 11월 18일 선생님께서는 73세 존귀한 생애를 옥중에서 마치시게 됩니다. 함께 수감 중이던 도다 선생님은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낙담과 분노, 슬픔 등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1945년 7월 3일 추록하여 스승의 정신을 계승해 학회를 재건하고 오로지 홀로 일어서셨습니다. 먼 훗날 도다 선생님은 제자인 이케다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의 유지인 광선유포를 단연코 해내는 것이다.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키구치 선생님의 위대함을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투쟁이 아니겠는가. 마키구치 선생님의 숭고한 생애를 돌아보니 어떠한 권위와 권력에도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대법 유포를 위해 행동하신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런 학회 정신은 창가 3대 선생님에 걸쳐 맹맥히 계승되어 세계 192개국 지역으로 넓혀지며 세계 종교로 비상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생애를 건 투쟁에 대해 우리의 초대 회장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민중을 현명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민중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자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곳에서 시작해 위대한 역사를 열었던 창가 3대 선생님을 떠올리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행복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